시험 범위도 참 애매하게 들어갔지.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이제 그거는 빼고,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것도 멘델의 완두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됐든 완두가 됐든 일단 어떤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려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의 유전은 그 멘델 법칙에서처럼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것만 위주로 배울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기는 한다. 그래서 멘델과 마찬가지로 한 쌍의 무슨 유전자? 대립 유전자를 하지, 대립 유전자.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혈액형, 그 다음에 뭐 생맹, 이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려면 유전자가 두 쌍이 필요한 거야. 그지? 혈액형은 혈액형대로 어떤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단일인자 유전. 이건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만 해. 단일, 한 쌍이란 얘기고, 인자가 뭐겠어? 유전자를 말하는 거야. 예전에 멘델은 유전자라는 표현 대신에 유전인자라는 말을 썼거든.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이다. 단일인자 유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쭉 배웠다만 일단 사람의 유전 연구가 멘델 그 완두 가지고 한 거랑 달리 어려운 이유는 뭐였어? 일단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형질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콕 집어서 요거만 배우는 거다만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더 있냐면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건 이제 뭐라 부르냐면 다인자 유전 이렇게 불러. 근데 이제 요거는 그 멘델 법칙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한 쌍의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형질들은 대부분 환경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 근데 여러 쌍의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형질에 뭐가 있을까? 피부색이 있는 거야, 피부색. 그치? 자, 우리는 다 같은 무슨 인종? 황인종이라고 하죠, 황인종. 그치? 그치? 미국 가면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막 이렇게 인종 차별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백인이라 하잖아. 우리는 황인종이라 하지. 근데 지금 봐봐. 너희나 나나 똑같은 황인종이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름 다 지나갔지만 누가 여름휴가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온 거지. 그치? 흑인이 돼서 돌아오잖아. 그치? 선텐 쫙 하고 오지. 같은 황인종인데 얘는 피부색 되게 꺼먹고. 그치? 나는 여름휴가를 못 가고 교실 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피부가 허옇게 떠가지고, 그치? 허해. 그러니까 같은 황인종이어도 놀다 왔느냐, 못 놀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피부색 다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키도 마찬가지. 키 어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못 먹던 시절, 그지? 1960년대, 70년대에는 부모님이 키가 작으면 자식도 작은 경우가 많았어. 근데 요즘엔 어때? 웬만하면 자식들이 부모님들보다 키가 다 커, 그지? 잘 먹고, 잘 크거든, 그지? 선생님이 딱 너희 나이 때 얘기했었나? 선생님 중3 때 키가 148이었어. 중3, 봄에. 그지? 믿기지가 않지.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학기 초에 그 신청검사 할 때 148이 나왔거든? 중3 때? 아, 대단하지, 그지? 맨날 맞고 다녔어. 키가 째깔하니까, 그지? 괴롭히기 딱 좋은 거야, 그지? 너 이 새끼 맨날 일로 와봐. 선생님이 다니던 중학교가 이렇게 경원중학교 좀 훌륭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지? 동네 양아치들은 다 모이는 중학교였다고, 그지? 소위 말하는 일진. 야, 그때 일진은 지금 일진하고는 잽도 안 돼, 그지? 막 일진들끼리 막 패싸움하고 막 그래, 그지? 그리고 그때는 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어, 중학교가. 그래서 이제 학교 딱 가잖아? 그러면 딱 중앙공간 들어가면 게시판에 탁 전지로 공고, 폐학 공고, 그래갖고
몇 학년 몇 반 누구 본 학생은 뭐뭐뭐뭐뭐 의해서 퇴학을 명합니다. 딱 한 반에 60명이었거든. 교실 딱 가면 책 우리가 안 왔어. 안 왔으면 퇴학이야. 그지? 그런 학교였어. 안 오면 퇴학이야. 다음 날 같은 또 없어. 얘도 퇴학이야. 퇴학되는 사회들이 뻔해. 뭐 이렇게 뭐 학생들이 요즘 이렇게 담배 피는 건 애교. 그지? 며칠 그냥 학생부에 가서 벌수다 오면 돼. 정학이야. 그지? 누구 팬 거야. 패갖고 막 의식불명되고, 그지? 학교끼리 막 패싸움, 막 이런 막 되게 무서운 학교를 다녔다고. 근데 그 와중에 내 키가 148이었으니 얼마나 애들이 나를 놀렸겠냐 이거지. 또 선생님이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그지? 일진들한테 안 맞으려면 누구하고 친하면 돼? 일진하고 친하면 돼. 그지? 일진 중에서 일진 짱이 있었어.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음에 또 일진 애들이 또 누굴 잘 안 건드리냐면, 옛날엔 반장, 부반장을 했어. 요즘 회장, 부회장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반장을 했지, 중3 때. 근데 하필이면 우리 반에 일진 짱이 있는 거야. 근데 반장이잖아? 일진 짱이 우리 반이잖아? 얘가 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지. 1년 동안 대편했어. 그지? 일진 시다마리 같은 애들 괴롭히려고 하면 일진 짱이 딱 있는 거지. 그지? 얼마나 무서운 애였냐면 중학생이 감히 교실에서 담배 피면서 숙제하고 있어. 막 되게 무서운 학교였어. 그지? 학교 일찍 가잖아? 막 없는 얘기 꾸며내는 것 같지? 그러던 시절이요. 선생님들도 그냥 걸리면 두드러 패는 시절이야. 그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수업하다가 졸아. 나와 이 새끼야. 그러면 딱 남학생들 엎드려 뻗쳐하면 뒤에 가가지고 때릴 게 없어. 청소도구 하면 대걸레 부러뜨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엉덩이 때리고 그래.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지. 물상 선생님이었어. 그때부터 선생님이 과학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 지금 내가 과학 선생님을 하지만, 그지? 그 선생님은 무조건 때리면 엉덩이 10대를 때려. 전용 몽둥이가 있어. 그 선생님 복장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죽 잠바야. 머리도 짧아요. 딱 누가 보면 그냥 조직 깡패야. 자기 입으로 자기가 깡패였대. 그때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생긴 게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옷도 가죽 잠바에 막 옛날에 기지바지라고 해서 정장바지인데 건달들 입고 다니는 기지바지 뭐 이런 거 입고 다녀. 무조건 10대야. 숙제 안 오면. 그럼 애들이 쉬는 시간을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막 다 보고 베끼고 막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틀리고 뭐 근데 안에서 걸리잖아. 10대를 딱 맞는 거. 이 선생님도 규칙이 있어. 10대를 때리는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야. 그러니까 9대를 때리는데 너무 아프잖아. 당연히 사람이니까 아플까? 이렇게 빼잖아? 다시 10대. 20대도 맞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교실 들어가서 아픈 척 못해. 딱 앉아있어. 쉬는 시간 되면 이제 일어나서 움직일 거 아니야? 맞은 애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 못 일어나는 거야. 못 일어나. 이게 딱 보면은 바지 이제 교복 안 입었거든? 바지가 이제 엉덩이가 터진 거야. 그래서 피가 이렇게 눌러붙어갖고 이렇게 속옷하고 바지가 이렇게 붙은 거지. 그지? 근데 그걸 또 집에 가서 있잖아?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세상이잖아. 그지?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폭력이다 막 그러잖아. 그때 가서 집에 가서 옷 못 벗어. 엄마 있는데서. 엄마 없는 데서 조용히 옷 갈아입어야 돼. 엄마 있는 데서 옷 갈아입다가 엉덩이에 피멍이 보인다. 그럼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 이놈의 새끼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맞고 오냐면서 더 맞아. 그래서 그때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그지?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이 키 얘기하다 딴 데로 셀 뻔했어. 중3 때 148이었는데 그지? 너희들도 신기하지? 야, 희한하게 가, 얘기가. 키로 시작해가지고, 그지? 무슨 뭐 일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쟁여놓은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 그지? 조금씩 풀어줄게. 고1이 됐어. 고1 때 신체 검사를 한 거야. 160이 돼 있더라고. 1년 동안 12cm가 큰 거야. 고2가 됐어. 고2 때 신체 검사를 했어. 170이 돼 있어. 그지? 고3이 됐어. 178이 돼 있는 거야. 이제 신체 검사 안 하잖아. 남자는 한 번 더 합니다. 언제 한 번 더 해?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 하거든. 그지? 신체 검사 받으러 갔어.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때쯤 돼. 170 이제 9가 나온 거지. 그지? 반올림 하면 180인 거야. 그지? 그렇잖아. 9니까 반올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지? 반올림은 180.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의 3년 동안 30cm가 큰 거지. 그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지? 선생님 아버님 그렇게 키가 크지 않으셨거든. 그지? 나도 모르게 컸는데 이제 부작용이 하나 있었지. 뭐 지금도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그지? 그 30cm 한 절반은 여기가 차지하는 것 같아. 목이 되게 길어, 선생님이.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놀림을 받았어요. 그지? 고등학교 내내 놀림을 받아서 엄청난 컴플렉스에서 별명도 하여튼 다 모가지가 긴 건 다 내 별명이었어. 뭐 일단 사슴은 애교고, 그지? 사슴에 그다음에 뭐 기린 뭐 이런 건 뭐, 그지? 그때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지. 근데 지금은 뭐, 그지? 그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 저 목을 하나 잘라주시면 안 되겠냐, 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적이 있었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지? 선생님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어. 걔가 고1 때 한 170, 한 1, 2 정도 됐어. 나보다 키가 컸거든? 졸업할 때 나보다 키가 작았어. 걔는 다 큰 거지, 이미. 이미 다 큰 거야. 잉? 고등학교 내내 안 큰 거고, 나는 쭉쭉 큰 거지. 그지? 쭉쭉 큰 거야. 쭉쭉 큰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키나 뭐 이런 게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지? 그래서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놀림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이 있었어. 딱, 하필 그날 시를 배우는 날이야. 노천명이라는 시인의 시가 실려 있었어. 노천명. 처음엔 난 이 사람 남자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성 시인이야.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 시인이더라고. 노천명의 제목! 사슴! 그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문학 선생님이었고 문학 시간이었어. 하필이면 딱 노천명의 사슴이 나온 거지. 읽어봐! 그러는 거야. 그럼 학생 하나가 딱 이제 일어나서 읽는다고. 근데 이거 아마 들어보면 다 알걸?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하는 순간 애들이 다 나를 쳐다봐. 그지? 다 나를 쳐다봐. 선생님 저기 있는데요? 막 저기 앉아있어요? 막 그지? 막 다 죽인다고 막 놀림 다 죽인다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 또 빠지면 내가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서 중단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지금 니네 학년에서는 요거만 배울 거다 이거야. 그지? 요거만. 그래서 이걸 갖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멘델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생각하면 돼. 뭐가 있었지? 우열의 원리 있었고요. 맞지?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당연히 얘기하지 않아도 분리의 법칙. 얘네들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어디 있니? 염색체 위에 우리가 대립유전자라는 게 뭐였어? 니네 세포 안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 해? 상동염색체라 하지? 상동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두 개의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하잖아. 그럼 이 대립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어디 염색체에 있냐 이거지. 사람은 염색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가 있을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주는 성염색체가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이 대립유전자 한 쌍이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있느냐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떤 유전자 한 쌍이 상염색체에 있다고 하면은 그 형질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나타나는 거야. 남녀 구별 없이 나타날 거야. 맞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쌍의 유전자가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남녀 구별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제 성염색체는 두 종류가 있잖아. 물론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X를 두 개 가지고 있고 남자는 X 하나, Y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염색체 중에서도 그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느냐 Y염색체 위에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그럼 봐라. Y는 누구한테만 있니? 그럼 만약에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거야. 이제 남자한테만 나타나. 남자 한! 그래서 한성유전이라 그래. 알겠어? 이거는 남자한테만 나타나겠지. 여잔데 Y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지? 그럼 제가 아는 애 중에 여자인데 Y가 있다는데 개뻥이야. 절대 Y. 얘는 한성유전이라 그래.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한성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한성유전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물고기 중에 거피라는 열대어가 있대. 순놈이 있잖아. 번식기가 되면은 색깔이 쫙 변하는 거지. 그지? 그럼 그 색깔이 변하게 하는 유전자가 그 녀석 수컷 Y염색체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게 있어. 귓속털 과다증. 말 그대로 귀 속에 있는 털이 과다해. 길게 이렇게 자라나. 한두 가닥 이렇게. 그것도 누구한테만 나타난다? 그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귓속털 과다증이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걸. 아, 얘는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구나 하고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그지? 귓속털은 자르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한성유전. 근데 요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오지. 남자한테만 야, 시험은 틀리라고 내는 게 시험이야? 누가 봐도 남자한테 이거 너무 쉽거든. 안 나와. 그럼 니네가 시험 볼 때 나오는 건 다 뭐다? 선생님 남자도 X가 있고 여자도 X가 있는데 근데 여자는 X가 2개야. 그래서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은 남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아까 이거는 뭐라고? 비율이 상관없다 그죠? 비슷한 비율이 남녀 상관없이. 그지? 근데 얘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다 나타나긴 하지만 남녀에 따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성유전 이렇게 얘기해. 반성유전. 그럼 이거 하나씩 해볼까? 하나씩.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자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 그 다음에 니네 이 사람의 유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계도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아마 니네 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그 가계도 분석하는 연습 문제들이 쭉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지? 페이지로 아마 58쪽, 9쪽 나와 있을 텐데,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싹, 그지? 한 번씩 쭉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질들하고 걔네들의 우열 관계는 우리가 일단 외우고 있자 이거야. 이거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여기다 우성, 열성. 자, 혐알기. 혐알기가 되는 게 있고 안 돼, 나는. 응, 안 돼. 안 된다고. 그지? 선생님 아들은 되더라고. 그지? 선생님 아들은 되더라고.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이야. 혐알기가, 그럼 혐알기가 되든 안 되든 그 혐알기가, 혐알기 유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눈꺼풀 모양.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그지? 요즘 다 쌍꺼풀이야 학생들 보면. 그지? 특히 중3 졸업고사 끝나고 나면 다들 모자 푹 눌러 쓰고 오더라고. 어디 갔다 왔니? 찝고 왔어요. 이게 다 눈이 퉁퉁 부어.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니? 그게 아니고요.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 막 이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쌍꺼풀이 우성이야.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쌍꺼풀 이게 겉쌍꺼풀만 말하죠. 속쌍꺼풀도 포함시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외꺼풀, 그지? 선생님 눈을 보시면 됩니다. 외꺼풀이야. 혐알기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귓불, 귓불의 모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귓불이라서 이렇게 귀를 보면 이렇게 귀끝이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지? 요거를 분리형, 보통 우리 흔히 귓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착형, 귓불이 없다. 내 귀를 보시면 됩니다. 그지? 부착형이 이렇게 타고 내려갈 거야. 그지? 그래서 귓불이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미맹이라는 게 있어요. 미맹. 특정한 맛을 못 느끼는 게 미맹이거든. 그래서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PTC 용액이라는 걸 떨어뜨렸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쓴맛을 느끼고요. 미맹인 사람은 아무 맛을 못 느껴.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정상인 사람이 우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맹인 사람이 열성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열관계 따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혈액형도 있잖아. 이건 번외로 다룰게.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 어디 위에 있어? 상염색체 위에 있고요.
참고로 이제 얘는 복대림 유전이라고도 불러. 복대림 유전. 혹은 불완전 우성을 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대표적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들 키득키득 웃었지만 선생님은 혀말리도 안 돼. 눈꺼풀도 외꺼풀이야. 귓불도 없어. 그지? 물론 요건 정상이긴 한데. 그럼 열성이라고 해서 그럼 나는 이건 좋고 나쁘게 의미가 아닌 거야. 그지? 그럼 나는 병신 3종 세트인 거잖아.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야, 나는 우성이고 너 이 새끼 열성 이게 아니라 이거지. 그지? 왜 그러냐면 니네 손가락 몇 개야? 10개지? 5개, 5개. 그지? 우리 주변을 눈 씻고 찾아봐도 10개가 아닌 사람은 없어. 근데 니네 손가락 10개가 열성이야. 다지증이라는 게 있어. 손가락이 12개인 거. 그게 우성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다 10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 그지? 그지? 이게 좋고 나쁜 건 우리 다 같이 병신들인 거지. 그지? 손가락 10개니까. 그지? 그럼 왜 다지증이 우성인데 보통 우성이 더 많거든? 근데 왜 우성인데 없죠? 다. 니네 이제 맨델에서 배웠지만 열성끼리 결혼해서 열성은 무조건 유전자의 순정이거든? 열성끼리 결혼하면 열성밖에 안 태어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배우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지증이야. 내가 이 사람들 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막 얼굴 장동건에 막 몸매는 막 해 남자친구 만나는데 주머니 계속 손 찔러 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이상해 손가락 6 이렇게 되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손가락 10개 있는 사람이 손가락 12개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지? 결혼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지? 어쨌든 열성끼리 결혼하면 이제 열성만 태어나니까 우리 주변은 다 10개인 거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뭐 좋다 나쁘다의 그 개념은 아니다. 그지? 그지? 나 지금 사지 멀쩡하잖아. 그지? 다 열성인데. 그지? 다 열성인데, 사지 멀쩡하더라. 이게 좋고 나쁜 건 아니다. 어쨌든, 이 형질들은, 하여튼 얘네들이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이거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다 어디 위에 있다? 상염색체 위에 있다. 그럼 니네,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의 유전자형은 그냥 맨델에서처럼 쓰면 되는 거야. 유전자형.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형 쓸 때 우성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대문자로 쓰지. 열성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소문자로 쓰잖아. 그럼 자 예를 들어서 혀말기 유전자가 우성은 뭐 예를 들어 라지 A고 열성은 스몰 A다 그러면 혀말기가 안 되는 사람이 유전자형은 뭐라고? 무조건 열성은 순종이라고. 스몰 A, A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혀말기가 되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혀말기 되는 유전자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혀말기 되는 거니까 A 스몰 A이거나 A A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맨델에서처럼. 근데 이게 유전자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아까 선생님 반성유전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 반성유전을 할 때는 유전자형을 조금 다르게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놔라. 문제에서 유전자형을 주어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니네가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지? 얘네들. 그 얘네들은 어쨌든 이제 한 쌍이야. 유전자도 한 쌍이 있고 그 한 쌍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결정이 돼. 근데 그게 상염색체 위에 있다는 거야. 이제 문제는 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3개가 있어. 우리 흔히 이제 혈액형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잖아. 물론 RH식도 있다만 혈액형 중에서 ABO식 혈액형은 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다? 3개가 있다고.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3종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혼동하면 안 돼. 분명히 한 쌍의 유전자 때문에 하나의 형질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한 쌍이 아니잖아. 맞지? 그런데 실제로 혈액형은 이 3 종류 중에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형이라고 한다면 이 유전자 종류는 A, B, O가 있다고 그랬잖아. 참고로 얘네들도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A 유전자하고 B 유전자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해. 근데 A 유전자하고 B 유전자는 O 유전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우성이야.
그래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A 유전자만 두 개를 가지면 당연히 이 사람 A형인 거야. A 유전자 하나에 O 유전자를 가지면 이게 완전 우성이라 했으니까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람 A형 되는 거야. B형인 사람 BB이거나 BO이면 B형. 그러니까 봐봐. 유전자 종류는 세 가지지만 혈액형은 결국 그 중에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야. 다만 이제 이건 따로 이제 복대림 유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O형이면 그러면 O형은 열성이니까 무조건 뭐라고? 열성은 순종밖에 없어. 유전자형이니까 얘는 무조건 O일 때만 O형이 되는 거야. 그럼 니네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가계도 문제 이렇게 쭉 풀어보면 혈액형 문제를 풀 때는 누구부터 봐야 되냐? O형부터 찾아. O형부터. 알겠지? O형을 찾으면 그 부모의 유전자형을 찾기가 쉬워져. 나중에 이건 실제로 해보도록 하고. AB형은 뭐겠어, 그러면? A 유전자하고 B 유전자가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A 하나, B 하나 가지면 이거는 뭐야? A형과 B형의 특징이 둘 다 나타나는 거야, 둘 다. 니네 앞에서 중간 유전 배웠지? 엄밀하게 말하면 중간 유전은 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중간 유전은 뭐였지? 그러니까 뭐냐면 흰색하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만나면 분홍색이 태어나잖아. 말 그대로 중간 형질이 태어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얘하고 얘가 만나면 A와 B의 중간이라는 건 없어. 그냥 A의 특징이 B의 특징이 둘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간 유전이라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완전 우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불완전 우성.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혈액형도 요거 유전자형 기억을 해두시고 혈액형을 결정은 어쨌든 이런 유전자들도 상염색체 위에 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특히 요거 꼭 형질 좀 기억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는 이제 맨 마지막에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이제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 그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 에 의한 유전 뭐 이렇게 나오거든. 가계도는 따로 한다 그래서 가계도는 따로, 그지? 가계도는 따로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56페이지 위에 있는 혈액형까지 얘기를 좀 한 셈이 되는 거고, 일단 성염색체 이전 유전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성염색체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X염색체, Y염색체 이거부터 쓰자. X염색체. 그러면은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난 어떤 형질이 있다고 치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있어? 거피의 무늬, 그지? 그 다음에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것들이 이제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데 누구한테만? 남자에게서만 그 형질은 나온다. 또는 수컷한테서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한성유전 이렇게 부른다. 한성유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지? 너무 쉬워서 안 나온다. 그럼 너희들이 시험에 나오는 건 누구다? 얘더라 이거지. 왜냐면 X는 남자한테도 있고 여자한테도 있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한테도 나타나긴 한다. 여자한테도 나타나긴 한다. 다만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비율이 다르다 이거 비율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성유전 이렇게 부른다. 반성유전. 그러면 이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 이것도 요거는 암기를 해둬라. 누가 있다? 바로 아까 여기 미맹 나왔었지? 여기는 생맹. 특정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 있다 이거야. 생맹. 오케이? 생맹. 그 다음에 혈우병이라는 게 혈우병.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이제 응고가 잘 안 되는 질병이 이제 혈우병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생맹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생맹을 가지고.
참고로 이제 이 반성 유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유전자형을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이것도 사실 니네 우열관계는 알아야 되지. 정상인 사람이 있고 생명인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정상인 사람이 있고 혈우병인 사람이 있는 거잖아. 생명이든 혈우병이든 정상인 게 다 우성이야. 그 다음에 생명과 혈우병은 둘 다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도 봐봐. 우성 유전자는 당연히 대문자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생명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A라고 치면 정상 유전자는 A인 거야. 얘는 스몰 a인 거야. 근데 유전자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그 유전자 A가 됐든 스몰 a가 됐든 얘네가 X염 색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여자의 경우에는 X염 색체가 일단 두 개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쓰는 거야. 유전자를 쓸 때 X를 쓰는 거야. 그 위에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X염 색체 둘 다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전자형 이렇게 쓰는 거야. 유전자형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니?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뭐겠니? 이 두 개가 짝이 돼서 정상이냐 생명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둘 다 정상 유전자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야? 정상 형질이 나타나겠지. 맞지? 근데 여성의 X가 두 개인데 보니까 이 여성은 이 X염 색체는 정상 유전자가 있는데 이쪽에는 생명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이때도 우열의 원리 적용하면 되거든?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 뭐야? 정상.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자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 이걸 뭐라 부르냐면 보인자라고 불러. 보인자.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보인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여성인데 X염 색체가 두 개인데 여기에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 생명이 열성이니까 생명 유전자 두 개가 있으면 생명인 거잖아. 생명이 되겠지. 맞지? 자, 이제 남자야. 이렇게 쓰겠지. 남자는 X가 하나거든. 그러니까 X가 하나니까 이제 거기에 뭘 갖느냐에 따라서 그냥 바로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 X에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남자 정상인 거지. 이게 남자 여자 나눠서 정상인 거야. 그지? 근데 이 X 위에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유전자를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지? 그럼 당연히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생명 되는 거야. 선생님 얘기했지. 남자한테도 생명 나타나고 여자한테도 지금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그냥 요거만 갖고, 물론 이제 이 확률이라는 게, 비율이라는 게 사실은 더 이제 복잡하게 나오긴 한다만, 그냥 요거만 갖고 얘기하자면, 여성의 경우에 생명일 확률이 얼마인 거야? 3분의 1인 거잖아. 남자인 경우에는. 그럼 뭐가 달라? 둘 다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지? 이런 게 반성 유전이라고, 이런 게. 이런 게 반성 유전. 남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걸 반성 유전이라 한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은데요. 귀찮으면 뭐 정상인 경우에 그냥 보통 XX라고 쓰면 돼. 생명 유전자가 있으면 그냥 뭐 X, X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고. 생명 유전자가 둘 다 있다 그러면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겠죠? 유전자형을 쓸 때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이렇게 또는 또 이렇게. 이제 남자도 똑같겠지? 정상인 남자는 그냥 XY라고 써도 됩니다. 생명인 남자는 X 프라임 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일단은 우열 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혈우병도 동일해. 다만 혈우병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거든. 다만 혈우병의 경우에는 이게 치사 유전자.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봐봐, 둘 다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 혈우병이 아니고 아예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죽어. 그러니까 혈우병은 태어난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여성에게는 혈우병이 거의 없는 거지. 왜냐면 혈우병이었으면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니까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지? 혈우병으로 유명한 집안이 있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가문이 이 혈우병으로 유명한 집안이야. 그지? 그래서 뭐 그 증상까지 볼 거는 없고 그냥 보통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생명이 나올 거야. 생명. 그지? 대부분 생명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쨌든 남자, 여자 다 나타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하자면, 설마 안 나오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초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초파리. 초파리의 눈 색깔이 어떤데는 둥, 날개 길이가 어떻다는 둥, 몸 색깔이 어떻다는 둥, 뭐 나오거든? 초파리의 눈깔, 이제 색깔은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X 염색체 위에. 그러니까 니네한테 문제 풀다가 초파리의 눈 색깔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얘야. 물론 몸 색깔이나 눈의 날개 길이가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한다만 일단 눈 색깔은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아마 초파리 문제까지는 내지 않을 거고 그냥 이것만 갖고 내도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계도에 이제 나타내놓고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 하나 얘기하기 전에 자 여기서 봐봐. 니네 뭐 여자가 XX든 뭐 남자는 XY든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는 거잖아. 그지? 꼭 기억합시다. 남자의 Y 염색체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남자가 갖고 있는 X 염색체는 무조건 누구한테서 오는 거다? 엄마한테서 오는 거야, 엄마한테서. 그지? 야, 준원이 오랜만에 말 한번 걸어줄게. 요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알 수 없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갖고는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지. 이거 누구한테 받는지 알 수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엄마한테 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요건 아빠한테 받은 게 될 거고 요게 아빠한테 받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 요건 엄마한테 받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는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한테 받았는지 아빠한테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건 가계도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것만 갖고 이거 엄마한테 받았다 말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여성의 경우에 이거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찾는 게 사실 가계도 또 분석하는 거 그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사람한테 뭐 생명이 나타나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문제 풀다 보면 니네 있잖아. 이게 생명이 안 나온다? 생명이 안 나오고 어떤 유전병에 걸린 집안의 가계도다 이렇게 해서 나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가계도 분석하는 거 그 이제 요령을 알려줄 텐데 그래서 그럼 이제 생명을 가지고 일단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한 다음에 가계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남자는 가계도 볼 때 어떻게 하지? 네모야, 네모, 그지? 네모고요.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지? 이제 둘이 결혼하면 이렇게 선 그어주는 거지? 그럼 그 둘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 그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명 태어날 수 있겠지.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있잖아. 먼저 태어난 자식을 왼쪽에다 표시하는 거야. 그지? 그래도 선생님네 집은 선생님 포함해서 선생님 남동생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를 먼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잘 봐봐. 생명 갖고 얘기할 텐데 좀 이따 이제 따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자 만약에 엄마가 생명인 거야. 아빠는 정상인 겁니다. 그지? 그러면 거기서 아들이 예를 들어 태어난다 이거지.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자 일단 그럼 이 아들은 뭐겠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건데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에요. 무조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뭐다? 생명이다. 왜 그러느냐? 자, 요거 이용해서 여기다 유전자형을 써보면 엄마가 생명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엄마의 유전자형은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지? 아빠는 정상이니까 그냥 XY라고 씁시다. 그지? 그러면 봐봐. 아빠는 아들한테 X를 주고 싶어도 못 줘. 그지? 아빠가 아들한테 X 주면 그건 아들이 아니지. 딸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한테 무조건 뭘 줘? Y를 준단 말이야. 그럼 이 아들은 엄마한테 X를 받아야 되는데 뭘 받냐 이거잖아?
근데 뭘 받아도 뭐야? 이걸 받아도 X 프라임, 이걸 받아도 X 프라임, 엄마한테 무조건 이걸 받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들은 뭐야? 무조건 생명. 자, 이거 중요한 얘기야. 그지? 중요한 얘기다. 뒤에 이제 가계도 분석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 거기다가, 니네 그 생명 옆에다가, 여기서 잠깐 위에다가 써놔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 위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이거 쓰는 거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내가 다시 그거 보면서 정리를 또 해줄 텐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엄마가 생명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생명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생명인 게 주어진 거야. 근데 엄마는 몰라. 엄마는 생명일까 아닐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그렇지. 보인자인 거야. 아들은 갖고, 이거 엄마한테 받았거든? 근데 엄마가 그럼 이거 무조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엄마는? 근데 나머지가 문제인 거지. 만약에 엄마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엄마는 정상이야. 나머지 하나도 생명인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이 생명인 건 무조건인 거야. 근데 반대로 아들이 생명이라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생명인 건 아니더라. 그지? 그러니까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들이 생명이면 엄마는 생명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 뭐다? 보인자인 거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 경우는 무조건인데 반대 경우는 무조건은 아니다 이거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잠깐 쉴게. 또 하나 뭐가 있냐?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쁜 딸이 태어났어. 근데 딸이 그냥 생명이야. 자, 생명이니까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X 프라임 되겠지? 근데 딸이 이제 X를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을 거 아니야. 요걸 엄마한테 받았다고 하면 요거 아빠한테 받은 거. 요걸 아빠한테 받았다고 요거 엄마한테 받은 걸 거야. 근데 뭘 받았든지 간에 아빠한테는 X 프라임 하나 받은 거야. 그럼 아빠는 무조건 X 프라임이 있어야 될 거야. 아빠가 없는데 딸한테 줄 수도 물론 있긴 해. 엄마가,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니, 둘 중에 하나, 뭘 하나 아빠한테 받았더라도 무조건 아빠가 X 프라임이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결국 뭐야?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생명해야 된다. 자, 딸이 생명이면, 아빠도 무조건 뭐다? 무조건 생명이다. 알겠니?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아빠가 생명이야. 딸이 태어났어. 그럼 뭐 아빠가 물려줄 수 있는 거라고 미안하지만 이걸 줄게 하면 X 프라임 주겠지. 그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딸한테 Y를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지? 그럼 딸이 생명인가? 그치, 나머지 하나를 엄마한테 받는데 엄마한테 X 받으면 얘 정상인 거야. 엄마한테서까지 이걸 받으면 생명인 거고. 그러니까 얘도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아빠가 생명이면 딸은 뭐다? 최소 보인자다. 딸은 최소 뭐다? 보인자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생명이 우리 무슨 유전이었어? 이 가계도 분석할 때 이걸 써먹을 수 있거든. 그지?
가계도 분석할 때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반성유전이지. 그치? 생명이 반성유전이라고 그랬잖아? 반성유전이면서 열성이지. 니네 이제 내가 아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생명도 그냥 유전병이라고 나와. 그럼 이걸 유전병으로 바꾸는 거야. 만약에 그 유전병이 반성유전인데, 만약에 그 유전병이 열성이면 요거 그대로 유전병이라고 바꾸면 되는 거지.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도 무조건 유전병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가계도 분석을 다시 얘기하면서 얘기할 텐데 요걸 우리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생명에 대해서는 요걸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니네 만약에 가계도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있어. 이 엄마의 또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엄마의 부모님이니까 뭐가 되는 거냐? 외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되겠지,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 무조건 생명. 그럼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딸이니까 딸이 생명이면 외할아버지 무조건 뭐야? 생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대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외가 쪽으로. 외가 쪽으로. 근데 가계도를 내가 자기도 내 말대로 잘 봤단 말이야. 유전병이라고 나온 거야. 아들도 유전병, 엄마도 유전병인데 외할아버지가 정상이야. 그럼 그건 뭘까? 생명은 선생님 무슨 유전? 반성유전이라고 그랬지? 잘 들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텐데. 아들 유전병이고 엄마 유전병이고 외할아버지 정상이면 이건 반성유전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나중에 좀 이따가 선생님 가계도 그려가면서 다시 자세히 얘기를 또 해줄게. 일단은 요 내용을 꼭 기억을 좀 하고 있어라. 알겠지? 잠깐 쉬도록 합시다. 오케이?